정상적인 놋그릇은 고색 짙은 평양성이란가. 출렁이는 육수는 대동강물처럼 맑고 물속에 솟은 사리는 유경이란 듯 쌓아올린 꿈이마저도 무지개 마냥 아름다워라. 그 말씀 들으니까 빨리 가서 국수 먹고 싶은 생각이 그저 불같습니다. 예, 빨리 가. 평양냉면의 진미를 찾아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행은 황해북도 수안군 자위리와 평안남도 증산군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찾고 또 찾는 만경대 고향이지.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향집에 보존되어 있는 평범한 국수 분틀에 깃든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946년 9월에 우리 수료님과 항일의 여성명 김정수 고모님 그리고 오리신 우리 장군님께서 만경대 고향집에 오셨습니다. 이날 삼촌 어머님께서 온 일가가 모처럼 모여 앉았는데 국수를 눌러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고모님께서 친히 가루 반죽을 하시고 그 옆에서 부관이 국수 분틀에 앉아서 암만 국수를 눌러보려고 했는데 국수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던 우리 수료님께서 그렇게 해서야 국수빨이 나오는가 하시면서 힘을 한데 모았다가 국수를 눌러야 한다고 이렇게 결시하셨습니다. 항일의 그나날 우리 수령인 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언제나 떠올리시던 평양냉면. 참으로 평양냉면은 고향 만경대와 함께 조국에 대한 사랑의 대명사로 수령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돼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평양시 소문거리에 2층짜리 국수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분수토 지금 금방쯤 될 겁니다. 1층에서는 국수를 누르고 2층에서는 손님들을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누른 국수를 어떻게 올렸는가 하니까 1층에서 2층까지 들이박질로 이렇게 올렸답니다. 또 올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치 깊은 우물에서 국수를 퍼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주면서 사람들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국수를 먹었답니다. 근데 위대한 스님께서도 이 국수집이 소문난 국수집이니까 항해성을 스쳐들어가 오셔서 여기 국수 맛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항일투사들을 둘러보시면서 앞으로는 물 맑은 대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남산제, 장대째가 병풍처럼 들러선 이곳의 경치가 하도 유명해서 팔도강산에 한다는 한량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국수집에 와서 국수를 먹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이 지구가 절승경계로 이름 높은 평양에서도 명당 중에 명당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극소수 특권 족속들의 사치와 향락의 중심으로 되어온 이곳에 인민을 위한 행복의 집 옥류관이 일도서게 된 것은 해방의 첫 기슬에서 우리 수령님 발자취가 새겨진 그때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헐헐 날아에는 흰갈매기, 머리는 하늘 우러러 노래 부르네. 하얀 털 물 위에 띄워놓고 붉은 발로 맑은 물을 밟는구나. 이야, 이사금방 지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는 대동강 시인으로 유명했던 고려 시기의 정사이가 지은 시입니다. 예. 아마 그 시인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네. 오늘 옹유관을 보고 더 모시는 시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 수령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58년 8월 23일 그것도 이른 새벽에 요객선 민흥호를 타시고 예.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잿더미를 들고 일어선 우리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옹유를 바위 위에 직접 잡아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수룡님께서 옥류관의 터전을 잡아주신 지 얼마 후에 생겨난 일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옥류관 일꾼들은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계 일꾼들이 현지 조사를 위해서 옥류벽을 돌아보고 있는데 한 로인이 허연 수염을 날리며 다짜고짜 책임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은 자기 가문으로 말하면 고조부 때부터 풍수에 도통해서 평양하근에 그 소문이 자자했는데 지금까지 평양에 점 찍어 놓은 명당 자리가 3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옥류벽이며 바로 여기 옥류벽 자리에는 우리 수상님의 저택을 꼭 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수상님께서 그 자리에 인민들을 위한 식당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은 로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 아까운 자리에 식당을 짓다니 하고 한참이나 되뇌이다가 과시 우리 수상님은 하늘이 낸 대성인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후 1960년 8월 14일 준공식장에 나오신 우리 수령은 인민들을 위한 훌륭한 봉사기지가 마련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요 경치도 수려하고 건물도 아름답고 이름까지도 좋으니 우리 민들이 어찌 옥류관을 사랑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이처럼 좋은 집을 지어준 것이 자신의 제일 큰 기쁨이라고 거듭거듭 뜨겁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옥류관과 평양냉면 이제는 꽃 같은 의미로 느껴질 만큼 우리 민들에게 너무도 친숙해진 부름이지만 바로 그 부름 속에 실려있는 위대한 어버이의 움심 깊은 사랑과 정의 세계를 우리 민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기는 옥류관 본관 2층에 자리 잡은 대연회장입니다. 여기서만 해도 하루 봉사 시간에 거의 손 수백 끼의 국수가 봉사되며 옥류관에서 하루에 봉사되는 국수는 10,000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된 곳은 40명 정도의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본관 2층의 15실이었습니다. 국수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손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멸이랄까 아니면 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비방이랄까 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국수 먹기 전에 식초를 국수 국물에 치는 게 아니고 메밀냉면 그 발에다가 치야지 국수 맛이 더 살아나고 국수면도 더 짜깃짜깃해지고 약속면도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 자료로 한 내용이 있는데 장모님께서 국수 먹는 방법당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국수물에다가 식초를 치는 것보다 이렇게 국수바를 들고 거기다가 식초를 쳐먹는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먼저 찾는 냉면일세 참말 맛도 좋아 한 그릇은 너무도 좋고 와하하하 옥류관은 평양의 자랑일세 안 그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구만.
우리는 이번 촬영 과정에 국수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국수를 단번에 8그릇이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국수를 먹는 멸이라고 할까, 어쨌든 흥미있고도 아주 그럴듯한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첫 국수는 식초나 겨자를 두지 않고 순 메밀의 구수한 맛을 느끼면서 먹는다. 다음 그릇부터는 2그릇씩 엎어서 한 번은 식초, 다음 번은 겨자, 그 다음 그릇은 식초와 겨자를 두면서 슴슴한 맛부터 진한 맛을 느끼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양냉면을 8그릇이나 그 이상을 한다고 해도 몸에서 아무러한 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옥류관 주방에서 그 이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냉면의 꾸미로 고기와 함께 배가 들어가는데, 배에는 고기의 단백질, 특히 소고기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평양냉면의 독특한 맛을 돋구는 김치무, 이것도 메밀의 독을 없애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해서 평양냉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옥류관 육수 맛은 전통적으로 달고 시원하고 쫑하다고 하면서, 특히 미온을 다 묵은 다음에는 그릇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국물을 쭉쭉 들이키는 그 맛과 기분은 온몸을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데, 평양냉면 8그릇 비우는 대식가들이 몸에서 아무런 탈도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 메밀면만이 아니라 육수와 꾸미에도 있었습니다. 옥류관 기사장 라숙경 동지는 평양냉면은 메밀면의 구수한 맛, 육수의 시원하고 쫑한 맛, 꾸미의 다채로운 맛이 최대로 잘 조화돼야 그 진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평양냉면에는 우리 선조들의 오미상생, 오미상극, 이류, 보류, 소위 소기와 같은 요리 원리들이 다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습니다. 예로부터 기미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릇의 맛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자자한 옥류관 국수 맛도 이 노떼접이 아니라면 아마 그렇듯 유명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예로부터 양반네들은 세면소랭이까지 노스로 만들어 썼다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노숫가락이 반달이 되도록 쏘았다고 했습니다. 알른알른한 노술잔에 평양서주를 따라 쭉 들이키고 놀직한 노쟁반에 평양냉면을 말아서 시원하게 들 때 그 놋그릇 일식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 다 아느니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이렇듯 누구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인민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 잡은 옥류관 국수의 맛. 하다면 이 고대한 인민봉사의 전당에서 매일 생산되는 10,000 이상의 국수가 어떻게 하나의 맛으로 유지되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우리는 취재를 더 깊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옥류관 본관 주방의 준비실입니다.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밤새 끓여낸 여러 직장의 육수물들을 들고 직장장들이 모여게 되는데, 그때 육수물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옥류관 일꾼들이 분광 광도계와 염도계로 육수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류관 국수 맛은 기본 육수 맛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비방을 대주었으면 한다는 우리의 물음에 마음 좋은 이곳 기사장 동지도 어인일인지 그것만은 대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제품 질지어 대책의 월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월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직장별 양념장 가공 경기, 반죽 경기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자 금방 대열 검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각 직장들의 해당 선수들을 보내서 지금 가공들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념장 만들기 경기 선수인 이관 요리사 리쇼니 동무는 지금 본관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색깔이 잘 나지 않아 몹시 안타까워하는 모양입니다. 옥유관 요리사라면 국수 누르기와 육수 끓이기, 양념장 만들기와 꾸미, 고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평양냉면 만드는 데서는 모두가 명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야심이고 목표였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요리사도 옥유관의 평양냉면 만만은 흉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옥유관 일꾼들과 요리사들의 이렇듯 피타는 정열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본관국수라고 우리민들이 정답게 불러주는 이 본관국수 주방의 작업반장 선호남 동지는 오늘도 국수 누르기에서 남다른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서는 반죽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르기, 발보기, 씻기, 담기, 거명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업반장 동지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외국의 기자들이 옥유관을 찾아왔다가 이곳 주방에도 들려보곤 하는데 그들은 하나의 식당에서 한 가지 음식이 하루에 10,000기 이상 봉사되는 이런 희한한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경탄하면서 요리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사진도 찍어가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식당에서 한 가지 음식이 하루에 10,000기 이상이라는 그 숫자 앞에서는 놀라웠을지 몰라도 이 나라의 평범한 인민들이 누구나 스스럼 없이 찾아와 화목한 한 가족 마냥 둘러앉아 맛보는 그 진미에 대해서는 다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례지만 그 매우 비슷한데 혹시 자매간이 아닙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입니까? 우리 오늘 71살 먹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일이면 우리의 민족 음식인 국수를 특히 평양냉면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활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옥유관 국수만은 정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이거 맛이 괜찮습니다. 이거 다른 국수집들에도 많이 가봤는데 옥유관 국수를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 오면 경치도 좋고 첫째로 그다음에 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이거 즐겨 찾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평양냉면 하면 옥유관에 와서 그 진미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옥유관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옥유관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 요리사 동지는 옥유관 국수 맛이 그처럼 유명하게 된 비결을 자기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첫째로 옥유관이 터가 좋고 둘째로 물이 좋으며 셋째로 요리 비방이 신비롭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때 이제 일부 사람들은 평양냉면 메밀에 녹말가루를 섞고 거기다가 양념까지 쳐서 먹어야 이제 제맛이 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해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평양냉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평양냉면은 순 메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또 메밀을 진히 많이 깎으면 메밀이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 또 메밀은 구시구시 보아서 국수를 눌러야 고유한 메밀이 구수한 냄새가 이제 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메밀을 봐서 나르는 차를 자식해 주셔서 우리 옥유관에서는 지금까지 매일 봉사하기 한두 시간 전에 차가 메밀 실으러 갑니다. 정말 평양냉면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겨주신 인민사랑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듣노라니 고난의 행군식이 태어난 고기쟁반국수와 옥유관식 국수집에 대한 사랑의 전설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누를 길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우리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했던 그 옛날 왕족들만 먹어왔다는 오북쟁반국수를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북 대신 닭고기를 가지고 쟁반국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처럼 어려웠던 나날 나라의 곳곳에 닭공장들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닭고기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1909
97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민들에게 더 많은 이 국수를 안겨주시려고 매 구역마다 옥류관처럼 하는 국수집을 내오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20년이 지난 오늘 그 생활력이라고 할까 정말 이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망경대 구역에 있는 망경대 국수집, 평촌구역에 있는 그 복랑국수집, 대동강 구역에 있는 이 동문국수집들에서 하루 3,000끼, 명절날 같은 때는 복랑국수집에서 하루 4,000끼씩 봉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당에서 기본 올굴이라 하게 되면 국수의 질, 엉이간식 국수의 질로 부르는데 무조건 우리는 엉이간식 국수집을 살려야 되고 엉이간식 국수집에 올굴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뭐 질하고 양을 높였습니다. 우리 조선연합회 중앙위원회에서는 평양냉면의 이제 그 잼맛을 이제 고수하고 이제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국수 경연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강습과 품평회 이런 거를 조직해서 그 요리사들이 이제 그 평양냉면의 원가공법을 알고 이제 봉사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는 사회적 관습이나 기술, 이런 지식 등 정신 문화적 체계를 통틀어서 비물질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 제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 식당 가면은 일단 있긴 있는데 역시 이 맛에 비하면은 문제가 아니겠죠. 역시 조국의 맛이 제일이라고 감동하고 열심히 다 먹고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조국의 맛을 알리고 그 조국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마음속에도 평양냉면은 저국의 맛, 민족의 맛으로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속에서도 조선에 가보았다면 평양냉면 맛을 받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인사말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평양냉면이 오늘처럼 이렇게 그 민족을 넘고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으로 돼본 적은 일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히도 새로운 지난 4월 우리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판문점 북남 순회 상봉을 마련하신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이 평양냉면의 진맛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순간부터 그것이 보다 유명한 음식으로 된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면은 그때 그 판문점 이 순회 상봉 취재를 끝내기 바쁘게 한 외국인 기자가 평양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그 식당을 찾았는데 가보니까 벌써 그 초만원을 이루어서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이 CNN 방송도 요리사까지 출연시켜가지고서 냉면을 만드는 이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주어서 시청자들로부터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속에 남조선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로부터 평양냉면으로 바뀌어졌다는 이런 목소리가 바닥에 퍼져가지고서 세인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역사가 살아 숨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슬기와 녹식이 있던 평양냉면에 대한 기행을 끝내면서 다시금 굳게 새겨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평양냉면은 천하제일 진미로 온 세상에 그 향기 풍길 것입니다.